이제부터는 이제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양도소득세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오는데,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은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시험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위주로만 거의 출제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위주로. 깊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게 나온단 말이야. 소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또 가끔씩은 물어봐요. 가끔씩은 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면, 요약집에도 있지만, 이 소득, 과세되는 소득은 8가지 소득이다라고 배웠잖아요. 8가지 소득이다. 다 까먹는 거야. 8가지 소득이다. 그래서 여러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등이 있죠. 그 과세 소득이 8가지 소득인데, 8가지 소득에서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라 그랬잖아요.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다. 그리고 이제 2가지는 따로따로 세금이 계산한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내라.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내라.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내라 그랬죠. 종합소득세로 내라. 그러면 우리는 원칙은 뭐야? 종합소득세로 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로 내라. 원칙은 종합소득세로 내라. 그러나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내라.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했죠. 분류과세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셨단 말이야. 이거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분류과세된다 그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은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해요. 제가 앞으로 기타소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종합소득에 속합니다. 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로 인한 소득, 배당으로 인한 소득, 사업으로 생긴 소득, 직장 다닌 근로소득, 연금 받아갖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개를 합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이에요. 6개 소득을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중개사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이거요. 종합소득으로. 양도소득은 따로 낸다 이거요. 양도소득세는 세금으로 분류과세된다 이거요. 분류과세된다. 그러면 여기서 양도소득은 이거를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걸 양도소득. 개인이 자주 그래요? 어쩌다 그래요? 어쩌다 그래. 그걸 비사업적이란 말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비사업적으로 그래야 돼. 비사업적으로 일시적으로 갑자기 일시적 등 비사업적으로 공짜로 양도는 거예요? 돈 받고 양도는 거예요? 돈 받고. 그걸 유상이란 말 해야지.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비사업적으로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 팔아가지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에요. 개인 입장에서 비사업적으로 부동산 등자가 들어가야 돼. 부동산 등을 돈 받고 팔아먹어야 돼. 유상으로 양도해서 유상으로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은 따로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5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장기입의 특별공제 뺀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 기본공제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 소득세는 날마다 과세요? 1년 단위로 과세요? 날마다 과세요? 1년 단위로 과세입니다. 1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과세 기간을 1년으로 해. 그럼 여기서 1년으로 할 때 원칙,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
내가 4월 1일 날에 올해 4월 1일 날에 사업을 개시했어도 사업소득은 4월 1일치부터 생겼지만 다른 소득은 1월 1일치부터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4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줘야 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계산해줘야 돼.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 내가 사업을 옛날부터 쭉 해오다가 올해 8월 말일 날짜로 사업을 접었어. 폐업을 했어. 그러면 사업소득은 8월 말일 사업 접은 날까지 소득이 생겼지만 다른 소득은 또 12월 말까지 소득이 생긴 거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합산해 줘야 되니까 사업을 8월 말일 날짜로 폐업을 해도 사업을 접어도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야 돼? 1월 1일부터. 그래 12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사업을 접은 날까지 한다 그러면 안 돼.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한다도 틀리고 사업을 접은 날까지 한다도 틀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어? 됐나요? 예. 그리고 꼭 소득세 과세할 때 개인별로 과세를 내. 개인별로 과세되지 부부별 합산과세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합산과세가 있기는 있는데 중개사는 그런 거 합산과세 다루지 않아요. 그냥 개인별 과세라고 하면 돼요. 개인별 과세. 부부 맞벌이라도 따로따로 과세된단 말이에요. 네 소득은 너요. 내 소득은 나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 개인별로 과세는다. 이걸 뭐 또 거주자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개인별로 과세할 때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죠.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개인을. 우리 같이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거주자요. 여러분들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 다 거주자요. 거주자입니다. 근데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도 또는 국내에서 주소가 없는 사람도 183일 이상이나 거소를 해서 국내에서 183일 이상이나 국내에서 거소를 하게 됐네요.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국내 주소를 안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외국인인데 국내에서 183일 이상이나 머물어 버렸어. 그럼 뭐가 돼버려? 거주자가 돼버려. 거주자가 돼버려. 그러면 이 거주자는 세금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국내에서 본 소득, 국외에서 본 소득이 다 과세돼. 예? 모든 소득이. 예? 거주자는 국내에서 소득을 벌든 외국에서 소득을 벌든 다 과세한다니까? 근데 단서가 하나 있죠. 단서가. 거주자는 외국에서 본 소득까지 과세되는데 단 하나 뭐냐면 외국의 해외 부동산을 팔아먹었어. 해외 부동산을 팔았다니까. 그럼 양도소득세가 있겠지. 이것만큼은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고소를 가진 자만 납세문자를 지는 거예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계속적으로 주소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이 5년 이상이란 말이 해외 부동산 팔아먹었을 때 5년 이상이란 말이 올해 또 나와. 작년에 나왔고 또 나와. 5년 이상. 네? 보통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가 됐으면 거주자가 되죠. 거주자는 국내에서 소득을 벌든 외국에서 소득을 벌든 다 과세 소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국외 부동산 등을 팔아먹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국외 부동산이 해외 부동산이 양도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여야 돼요. 이 시간에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해외 부동산. 자, 그 다음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지를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는 거예요. 주소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없는 사람도
183일 이상 거소로 살았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거주자인데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럴 때는 어디로 하냐면 거소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한다? 거소지로. 주로 이제 주소지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비거주자 볼게요. 비거주자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소득세법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래.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국내 소득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비거주자죠. 국내에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유상양도, 남한테 유상양도 했어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요, 없다요? 있다지. 국내 걸 팔았으니까. 근데 비거주자가 해외 거 부동산을 팔았어.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 팔아서 국외 거 납세의무가 없다요. 비거주자는 어디 걸 팔아야 돼? 국내 거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지는 겁니다. 국내 거 팔았을 때만.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자료입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 알아서 해라고 그래. 거기까지만 우리는 안 나와. 국내 사업장 소지지까지만 나와요. 네? 비거주자는 어디로 한다? 국내 사업장 소지자료로 한다. 라는 거. 거주자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이거야. 주소지로 한다. 됐나요? 자, 이런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한 문제씩 낼 수 있단 말이야. 150조 대표 유형 문제 봅니다. 150조 문제 잘 냈어요. 문제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양도소득세로 나와버렸네. 1항입니다. 거주자라고 돼 있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국내 거를 토지 등을 팔았어요. 납세의무 있다. 동그라미 2항.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 5년 이상이란 말 들어있네.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가지게 되면 국외란 말 들어있지. 국외, 해외. 국외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3항. 비거주자라고 돼 있어. 비자가 들어있어. 그러면 국내에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것 납세의무 있어요. 동그라미 4항. 비거주자여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 실제 출제된 겁니다. 동그라미 5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혹시 이제 이거 생각날 건데, 물론 이것도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것까지 할 생각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게 되죠. 그죠? 그때 이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팔아야 비과세 받죠?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그러나, 국외에서, 해외에서 1년 이상 직장을 다녀야 돼. 국외에서 1년 이상이나 거주해야 된다든지, 또는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국내 주택을, 1주택을, 국내 주택을, 팔게 됐을 때, 자, 해외로 출국된 현재 국내 한 개 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 그죠?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을 보유지 못하더라도 보유기간 상관없이 비과세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 내용이요. 동그라미 5번 지문이. 그 내용이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